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룩한 장수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신라와 백제의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해준 뒤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신라의 18대 국왕 실성마립가는 고구려를 등에 업고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실성마립가는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적인 김눌지를 견제하기 위해 그의 형제들을 각각 고구려와 외의 볼모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눌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신라에서 배제시키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성마립가는 아는 고구려인을 사주하여 김눌지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인이 김눌지를 보고 군자의 기상이 있음을 알고서 감동하여 김눌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고구려 군대가 실성마립간을 암살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에 있는 기록입니다. 진짜로 그 고구려인이 김눌지에게 감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이익을 취한 것인지 그런 것은 됐고 그냥 정치적 경쟁 속에서 실성마립간이 김눌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눌지는 신라 19대 국왕 눌지마립간으로 즉위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라에 있는 고구려인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정작 장수왕은 신라에 크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눌지마립간은 고구려의 힘을 빌려 왕이 되었지만 서서히 반고구려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있는 동생 복호를 귀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눌지마립간은 박재상이라는 인물을 고구려로 보내 복호를 빼내오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박재상은 일본에 건너가 눌지마립간의 또 다른 동생 미사은도 탈출시켰죠. 물론 본인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지만요. 동생들을 모두 귀환시킨 눌지마립간은 본격적으로 고구려에게서 벗어나고자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혼자서 고구려와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일단 고구려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광개토 대왕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은 아신왕 이후의 백제는 그야말로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405년에 아신왕이 승하한 뒤 백제는 정쟁에 휘말렸고 427년 비유왕이 즉위할 때까지 백제는 제대로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라의 눌지마립간이 고구려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두 국가의 이해관계를 파악한 비유왕은 433년과 434년에 눌지마립간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나제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장수왕이 이러한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당시 장수왕은 중원의 정세에 보다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50년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라의 하슬라 성주 삼직이라는 인물이 실직에서 사냥을 하다가 고구려 변경 지역의 성주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책임을 물으며 신라를 공격했죠. 하지만 눌지마립간은 사신을 파견해 사과하며 외교적으로 일단 이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는 고구려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쪽으로 노선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하지만 장수왕은 백제와 신라의 이러한 불순한 움직임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55년 백제에서 정변이 일어나 비유왕이 시해당하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눌지마립간은 백제의 원군을 보내면서 고구려에 적대할 뜻을 밝혔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대 나제 동맹의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455년 백제에는 계로왕이 즉위했고 458년 신라에는 자비마립간이 즉위했습니다. 그들은 선대 왕들처럼 나제 동맹을 유지하며 고구려에 맞섰으나 장수왕의 고구려는 강해도 너무 강했습니다. 우선 장수왕은 468년에 신라 북쪽의 실직성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실직성의 함락으로 인해 동해안을 따라 그대로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신라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장수왕 입장에서는 추후에 백제를 공격할 때 신라가 허튼짓 못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했죠. 그런데 469년에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 남부 지역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백제는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해놓고는 고구려의 반격이 두려워 쌍현성을 수리하고 청몽령에 대책을 설치하여 방어태세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계로왕은 472년에 북위에 구원병 파견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며 북위와 백제가 함께 고구려를 협공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계로왕의 패착이었죠. 이미 북위는 고구려와 사이가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장수왕이 이를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계로왕의 국서에는 고국 원왕의 죽음이 담겨 있었고 장수왕을 죄인 취급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75년 장수왕은 3만의 병력으로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이 침공에 앞서 도림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스파이로서 계로왕에게 접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던 계로왕에게 도림이 바둑으로서 신임을 얻은 후 그를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도림에게 홀린 계로왕은 과도한 토목 공사를 하며 국력을 낭비했고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고구려군에 의해 함락당하고 계로왕은 도망치다 잡힌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직접 출진했던 장수왕의 나이는 82세였습니다. 이후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하고 백제의 왕자 문주가 웅진성에서 버티자 장수왕은 파죽지세로 웅진 근처의 대전까지 내려와 월평산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제동맹이 고구려군을 저지하는 데에 성공하여 백제는 가까스로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제를 박살낸 장수왕은 481년에는 신라를 침공하여 신라 북변 7개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백제, 신라, 가야 연합군에 막혔습니다. 이 정도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마무리되었으나 그는 한반도 전역에 고구려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491년 손자인 고나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는 고조다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었죠. 장수왕은 넓어진 영토를 위한 행정, 중원의 남북조 시대에 알맞은 외교, 삼국시대의 주도권을 잡는 정복,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낸 왕입니다. 실제로 장수왕은 중국 남북조 국가들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서 상당히 높은 대접을 받았으며 이는 역대 한반도 군주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합니다. 정복이라는 측면에서의 최고의 자리는 아버지 광개토 대왕에게 내어주어야겠지만 한 나라의 군주로서의 평균 능력치는 가히 역대급 명군이었던 장수왕. 장수왕의 시대가 고구려의 진짜 전성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주변국에게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지위를 인정받았던 명군 장수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